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스민 스티치를 활용한 모티브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이 가방은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요즘 거의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진짜 강추드립니다. 코튼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은근히 많은 소지품을 담고 다닐 수 있어서 데일리 가방으로 진짜 딱이에요. 자스민 스티치가 워낙 난이도가 높아서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재밌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코튼몽입니다. 자세히 보면 은은하게 느껴지는 실버 반짝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코튼 실입니다. 두께는 약 2mm 정도로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서 가방이나 소품을 뜨는 실로 정말 강추드리는 실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가방에 사용해줄 이 자스민 스티치와 이 은은한 펄감이 정말 찰떡으로 어울려서 이거는 대체실이 아니라 꼭 원작실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용한 색상 번호는 8번이고요. 코바늘은 건장 코바늘로 쓰인 7호 코바늘 사용해서 떠주겠습니다. 4mm 7호 코바늘 준비해주시고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가방 완성 후에 앞쪽에 장식으로 사용해줄 라벨도 2가지 중에 1가지 선택하셔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재료는 몽치네 공방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함께 떠줄 자스민 스티치라는 무늬가 초보분들이 뜨시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도 이 스티치 자체가 손에 익으면 또 빠르게 뜰 수 있는 스티치여서 위쪽에 기초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사슬뜨기, 짧은뜨기를 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상태에서 도전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영상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손에 실을 잡고 일단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줄게요. 자, 그리고 너무 작지 않은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자, 지금 떠준 이 사슬이 기준점이 될 거예요. 이 사슬 하나 떠놓고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를 쭉 늘려주세요. 이 정도, 이 사슬의 약 2배 정도가 되는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여기 우리 처음에 만들어줬었던 사슬에 위쪽 반코만 주어서 실을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V 중에 위쪽에 있는 반코에만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걸어주고 그대로 끌고 나옵니다. 쭉 당겨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사슬 2개만큼 고리를 늘려놨었잖아요. 그때 늘려놨던 이 고리의 길이가 이 꽃잎의 이 길이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실을 끌고 나왔고요. 같은 동작을 2번 더 해줄 겁니다. 실 걸고 같은 곳에 바늘 찔러놓고 실을 끌고 쭉 늘려줍니다. 자, 쭉 늘려주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실 걸고 바늘 찔러넣고 쭉 늘려주세요. 자, 지금 같은 동작을 3번 반복해서 바늘에는 총 7개의 고리가 걸려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7개의 고리가 걸려 있을 때 이 고리를 한 번에 빼줄 건데요. 여기서 자스민 스티치의 포인트가 되는 한 가지 동작을 하면서 빼주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왼손에 걸려있는 이 실 있죠? 이 실의 가장 끝부분. 여기를 손으로 지그시 누른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고 빼주셔야 돼요. 자, 여기를 잡아주지 않고 빼면 자스민 스티치를 뜰 수 없어요. 왼손 중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이 꽃잎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손으로 잘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걸어서 여기 계속 누른 상태에서 실을 그대로 쭉 빼줍니다. 이 고리들을 한 번에 통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이때 여기 고리 잡아놨던 이 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실을 걸어서 그대로 바늘 앞에 거 하나 빼주시고요. 뒤에 거 그대로 빼줍니다. 빼뜨기를 해준 거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사슬 하나 해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해줬었던 것처럼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길이를 여기 만들어준 사슬에 약 2배 정도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실을 바늘에 한 번 걸고 똑같이 3번 넣었다 뺐다를 해줄 건데요. 지금 들어갈 위치는 바로 여기. 우리가 바로 전 꽃잎을 만들면서 딱 모아지는 구멍이 있는 바로 이 위치입니다. 여기에다가 바늘을 3번 찔러 넣을 거예요. 자, 다시 살짝 늘려놓은 상태에서 실 걸고 방금 설명드린 이 위치에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실 끌고 와서 늘려주세요. 한 번 더 걸고 넣고 이렇게 빼서 늘려줍니다. 다시 한번 걸고 같은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나와서 쭉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면 바늘의 고리는 총 7개가 걸려있을 겁니다. 요거를 한 번에 빼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지금 이 고리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을 걸고서 빼는 과정에서 중간에 요 앞에 걸어놓은 실이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실이 걸려서 같이 딸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우리가 처음 건 이 실만 끌고 이 뒤쪽으로 쭉 나올 수 있도록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앞쪽에 있는 요 고리 모양, 이 갈고리 부분이 반드시 아래쪽을 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거나 위를 보고 있으면 다른 실들을 끌고 가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는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걸어주는 이 실 한 가닥만 잡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방향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 손잡이 부분 있죠? 코바늘에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위쪽을 향하게 쭉 밀어주는 상태에서 잡아 당겨주셔야 돼요. 자, 이 작업을 해주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하는 게 있죠? 왼손 중지와 엄지로 이 걸고 있는 이 실의 끝부분을 살짝 잡아주세요. 자, 여기를 잡아준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걸고 갈고리의 모양이 아래를 향하고 그리고 여기 손잡이를 엄지손가락으로 위쪽으로 쭉 늘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통과. 한 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는 우리가 잡고 있었던 요 실 쪽으로 바늘을 다시 넣어서 실을 끌고 오고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는 빼뜨기.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요 동작을 반복해줄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의 모티브를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아래쪽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아래쪽에는 하나, 둘, 셋, 4개의 꽃잎이 있습니다. 요 4개의 꽃잎을 만들어주고 기둥 꽃잎을 하나 세워준 후에 1단, 2단, 3단, 4단까지 차근차근 이 무늬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 기준이 되는 4개의 꽃잎과 기둥 꽃잎이 되는 하나의 꽃잎, 총 5개의 꽃잎을 이 동작을 반복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사슬뜨기까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조금 당겨서 고리의 크기를 사슬의 2배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실을 한번 걸고 아까 들어갔던 그 구멍입니다. 이제 매 구멍이 바뀌죠, 위치가. 꽃잎 하나를 만들면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이 구멍.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으시면 돼요. 실 끌고 쭉 당겨줍니다. 한 번, 2번, 3번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고요. 바늘에 고리가 7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왼손 중지와 엄지를 요 실 끝부분에 살짝 대주세요. 잘 잡아주시고 실을 한번 걸어서 갈고리의 머리는 아래쪽, 엄지손가락으로 코바늘 위쪽으로 밀면서 한 번에 통과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잡고 있었던 이 고리에 바늘 찔러 넣어주세요. 실 끌고 와서 그대로 뒤쪽으로 통과하는 빼뜨기, 사슬뜨기 하나. 자, 꽃잎 3개를 만들었어요. 5개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2개 더 같이 해볼게요. 늘려주고요. 실 걸어서 여기 요 구멍이겠죠? 요 꽃잎이 모아지는 구멍. 이 구멍에 바늘 찔러 넣습니다. 실 끌고 당겨주세요. 한 번, 2번, 3번. 3번 같은 동작 반복하고 바늘에 실 7개 걸려있을 때 왼손 중지와 엄지를 요 실 끝부분 살짝 잡아주고 걸어서 그대로 바늘 위쪽으로 밀면서 통과. 자, 잡고 있었던 이 고리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 끌고 와서 뒤쪽으로 그대로 통과하고 사슬뜨기 하나.
4개 만들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실 쭉 늘려주고 실 걸어서 여기 구멍 바늘 찔러 넣고 당겨주고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당겨주고 걸고 당겨주고 3번 반복해주고요. 왼손으로 잘 잡고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 이 구멍으로 바늘 넣고 끌고 와서 그대로 뒤쪽으로 통과하고 사슬 하나 세워줍니다. 이게 이제 처음 기준이 되는 5개의 꽃잎이에요. 아래쪽 면에 사용될 꽃잎은 4개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해준 5번째 꽃잎은 이렇게 기둥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1단을 쭉 떠줄 건데요. 기둥 꽃잎은 해준 상태니까 1단 뜨는 방법은 이 기둥 꽃잎을 제외하고 모두 똑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짜리 꽃잎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길이를 늘려주는 건 똑같아요. 살짝 늘려주고 실 걸어서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일단 이 구멍에 들어가 줄게요. 기둥 꽃잎에 모아지는 이 부분, 이 구멍에 들어가서 끌고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자, 우리 하나짜리 꽃잎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실 잡고 빼주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 1단을 떠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작을 지금 이렇게 해준 이 동작을 2번 더 해줄 거예요. 총 3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에 이 고리가 총 19개가 걸릴 때까지 계속 걸어줄 겁니다. 자, 이제 한 구간에서는 3번 빼는 걸 끝냈으니까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거기는 바로 여기에서 한 칸 내려온 이 위치입니다. 자, 실 한번 걸고요. 이때 이 높이는 지금 우리 쭉 빼주고 있는 이 높이와 일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걸고 이게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으로 걸어준 실을 잘 눌러주세요. 얘가 작아지거나 너무 또 늘어나지 않도록 딱 적당한 크기에서 잡고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들어갔던 구멍 한 칸 아래 여기로 들어가서 실 끌고 오세요. 1번, 또 2번, 또 3번. 자, 한 번 더 같은 동작 해볼게요. 실 걸고 검지로 잘 누르고요. 지금 들어갔던 이 구멍에서 또 한 칸을 내려옵니다. 이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또 끌고 나와주세요. 자, 한 번 더 걸고 누르고 걸고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걸고 찔러서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19개의 고리가 모두 걸렸을 거예요. 이 고리를 한 번에 통과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의 중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이 실의 끝부분, 여기를 살짝 잡고 그 다음에 걸어서 빼주셔야 됩니다. 통과해 주세요. 저 지금 자스민 스티치를 처음 뜨셨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같이 뜨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빼신 분들은 코바늘 천재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게 안 돼요. 중간에 걸리고 또 왠지 실이 또 안 딸려오는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실이 안 딸려오는 느낌이 들 때는 여러분이 왼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왼손의 실은 살짝 잡아주는 겁니다. 이 실이 자연스럽게 그냥 당기면 술술술 딸려올 수 있도록 살짝만 실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중간에 털컥 걸리듯이 안 딸려오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계속 잡고 있었던 이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 끌고 와서 여기 뒤쪽으로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좀 어려웠죠? 지금 사슬 위쪽으로 고리 좀 길게 만들어주시고요. 실 걸어서 첫 번째 구멍부터 들어가 줄게요. 첫 번째 구멍은 지금 우리가 꽃잎 3개를 모아서 뜨면서 이렇게 구멍이 하나 크게 생겼을 거예요. 이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실 걸고 여기 꽃잎 3개가 모아져 있는 이 구멍 쭉 빼주세요. 둘, 셋. 요거를 한 세트라고 칠게요. 지금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이 면을 채워줄 때는 이렇게 걸어 나오는 세트를 3세트씩 묶어서 터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 세트 끌고 나왔고요. 두 번째 세트. 거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꽃잎을 타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구멍입니다.
지금 넣은 꽃잎을 타고 쭉 내려왔을 때 여기 보이는 구멍 실 걸고 들어가 주세요. 끌고 나옵니다. 2번, 3번 넣으면서 두 번째 세트까지 끌고 왔고요. 다시 실 걸고 이 꽃잎을 타고 그대로 왼쪽으로 여기 있는 이 구멍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총 19개의 고리가 바늘에 모두 걸려있을 때 얘를 한 번에 빼줄 겁니다. 여기 실 끝부분을 손으로 잘 잡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고리를 걸어서 아래를 향하고 바늘을 위로 밀면서 왼손에 힘 풀고 그대로 뒤쪽으로 쭉쭉 통과. 그리고 우리 잡고 있었던 고리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그대로 통과해줍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구멍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조여가지고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구멍이 너무 크게 만들어져 버리면 나중에 이 모티브를 다 뜨고 났을 때 구멍이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촘촘하게 메꿔진 자스민 스티치를 위해서는 여기 이 구멍을 살짝 타이트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빼뜨기로 딱 잡아줬으면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또 해볼게요. 실을 쭉 늘려주고 실 걸어서 여기 지금 3개의 꽃잎이 모여져 있는 이 구멍. 이 3개의 꽃잎은 우리가 방금 1세트, 2세트, 3세트를 하면서 얘를 한 번에 빼줬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구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걸고 들어가서 쭉 빼주고 걸고 들어가서 빼주고 자, 이게 1세트 그대로 타고 이 꽃잎을 그대로 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 구멍 또 있죠? 이 위치에다가 두 번째 세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걸고 들어가서 빼고 1번, 2번, 3번 해줍니다. 자, 1세트, 2세트 해줬어요. 자, 3번째 세트를 해주기 위해서 방금 들어간 구멍에 꽃잎을 타고 쭉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 구멍 하나 더 있죠? 여기에다가 실 걸고 들어가서 1번, 2번, 3번. 왼손으로 실의 끝부분을 누르고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해줍니다. 지금 여기 누르고 있는 이 엄지와 중지손가락 외에 여기 이 부분은 손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여기에만 힘을 딱 주고 계세요. 그 한 번에 통과. 이쪽으로 바늘 밀면서 실 술술 딸려올 수 있도록 한 번에 통과해주고 고리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뜨기 하나. 자, 여기 1단에 마지막 꽃잎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3개 모아주는 거 마지막으로 해주는 겁니다. 실 늘려주고 걸어서 여기 3개 모아진 이 구멍부터 1번, 2번, 3번. 1세트 해줬고요. 두 번째 세트. 꽃잎 타고 쭉 내려와서 이 구멍. 1번, 2번, 3번. 자, 마지막 3번째 세트. 여기는 우리가 처음에 사슬뜨기 딱 하나 세워줬을 때 그때 바늘 들어갔었던 바로 그 위치입니다. 위쪽 반코만 주었었던 거기 그 자리에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실 걸어서 그 반코 똑같이 주어서 실 끌고 나오고 2번, 3번 해줍니다. 자, 이렇게 19개의 고리 3세트를 모두 걸어주고 왼손으로 실 잘 잡고 여기 이 부분 힘 빼고 걸어서 오른손은 위쪽으로 밀면서 갈고리는 아래를 향하고 그대로 뒤쪽으로 슝슝슝 빼줍니다. 잡고 있었던 고리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딱 조여주고 사슬뜨기 하나. 자, 고생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단입니다. 요거를 총 4단까지 떠줄 거예요. 지금 1단을 떠준 겁니다. 다음 단을 시작하기 위한 기둥사슬코 같이 세워볼게요. 편물을 돌려주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돌려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짜리 꽃잎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4개 뜨고 하나를 더 떠서 기둥꽃잎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그것처럼 실 걸어서 여기 3개가 모아지는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3번 빼주시고 실끝 손으로 잘 잡고
한 번에 통과해 줄게요. 자, 3개 통과하다가 1개 통과하니까 엄청 쉽죠? 구멍에 바늘 넣고 그대로 빼주고 사슬 하나. 자, 이제 3개 하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 하는 것처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실 쭉 늘려주고 걸고 이 위치에다가 걸어서 넣어줍니다. 1번, 2번, 3번. 한 세트를 해준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 옆면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단에서 했던 것처럼 3세트를 묶어서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처음 기둥 세워줄 때만 한 세트를 빼주시는 거고요. 이 옆면 뜰 때는 3세트씩 묶어서 빼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트 해줬고요. 여기 두 번째 세트 하러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여기는 처음에 우리가 두 번째 기둥 꽃잎을 넣었던 그 위치입니다. 여기 넣었으면 이렇게 꽃잎 타고 옆으로 가서 이 옆에도 3번째 세트를 넣어줍니다.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19개가 모두 모였으면 여기 왼손으로 실끝 부분 잘 잡고 그대로 빼줍니다. 빼주시고 잡고 있었던 고리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통과. 사슬 하나 세우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걸고 빼고 2번, 3번. 한 세트 해줬고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여기 요 꽃잎이 모아지는 이 부분에 하나, 둘, 셋. 두 번째 세트 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19개를 모두 모았으면 왼손으로 여기 잘 잡고 그대로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해줍니다. 자, 통과할 때 지금 영상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이 바늘을 살짝살짝 이렇게 비틀면서 빼주면 좀 더 잘 빠져요. 근데 비트는 과정에서 이 갈고리의 머리가 절대로 앞을 향하거나 위를 향하지는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살짝살짝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걸고 살살살살 빼줍니다. 그리고 고리로 통과. 끌고 와서 딸깍 빼주고 사슬뜨기 하나. 한 번 더. 모아지는 꽃잎 첫 번째부터. 한 세트를 빼주고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이 구멍에 걸고 들어가서 3번. 2세트. 여기 그대로 타고 가는 거예요. 비어지는 구멍이 없도록 모두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 해주고요. 실끝 잡고 걸어서 살살살 빼주시면 돼요. 고리에 통과, 딸깍, 사슬 하나. 자, 이거 3번 반복했죠? 한 번 더 반복해야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늘려주고 실 걸어서 이 구멍부터 한 번, 2번, 3번 쭉 타고 내려와서 이 구멍 한 번, 2번, 3번. 매 단의 마지막 3세트를 할 때는 지금 한 세트, 2세트, 지금 해야 할 3세트를 할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처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3세트를 반복해야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구멍에 있는 왼쪽 꽃잎을 타고 쭉 옆으로 갔을 때 있는 이 위치. 옆면에서는 이렇게 사슬이 보일 거예요. 이 구멍이 마지막 구멍입니다. 실 걸고 이렇게 여기까지 모두 찔러 넣어주셔야 돼요. 빼주고 걸고. 자, 마지막 3번째 세트까지 해주고 왼손으로 실 잘 잡고 실 걸어주고 그대로 쭉쭉쭉 빼줍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편물을 잡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딸려오는 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약지손가락은 저도 잘 의식하지는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물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지와 엄지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실, 요거를 잡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고리로 통과, 그대로 딸깍, 사슬 하나.
두 번째 단까지 떠줬습니다. 예쁜 자스민 스티치 모양이 얼추 보이고 있어요. 이 위쪽으로 2개의 단을 더 올려줄 겁니다. 편물을 돌려주고 기둥꽃잎을 세워줄게요. 바늘을 쭉 늘려주고 실 걸어서 꽃잎이 모아지는 첫 번째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빼줍니다. 1번, 2번, 3번. 실 잡고 그대로 빼주고 딱 조여주고 사슬 하나. 기둥꽃잎 떠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에 옆면을 채워줄게요. 3세트씩 바늘을 걸어서 한 번에 빼주는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늘려주고 실 걸어서 처음 들어가는 구멍은 이 기둥꽃잎의 가장 윗부분 구멍이죠. 여기 들어가서 끌고 오고 둘, 셋 하고 이 기둥꽃잎 타고 내려가서 기둥꽃잎을 넣었던 그 구멍에 또 한 번 3번, 2번, 3번.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있는 꽃잎 타고 왼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옆에 있는 구멍에 1번, 2번, 3번 넣어주고 한 번에 통과. 자, 이 동작을 반복해서 3단을 쭉 떠줄게요. 자, 3단의 가장 끝부분 지금 2세트까지 모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트 모으려면 지금 두 번째로 들어간 이 구멍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이 끝에 있는 구멍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실 걸어서 여기 마지막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쭉 빼줍니다. 2번, 3번 19개의 고리를 모두 모았을 때 실 잡고 쭉쭉 통과. 잡고 있던 고리에 바늘 찔러 넣고 그대로 조여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마지막 네 번째 단을 뜰게요. 편물 돌려주고요. 살짝 늘려서 여기 꽃잎 모아지는 첫 번째 구멍에 기둥꽃잎을 세워줍니다. 셋. 잡고 빼고 사슬 하나. 그리고 기둥꽃잎의 끝부분 이 구멍에다가 실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1번, 2번, 3번. 기둥꽃잎을 넣었던 그 구멍에도 실 걸어서 1번, 2번, 3번. 바로 왼쪽에 있는 구멍에 1번, 2번, 3번. 3세트를 모아서 19개가 됐다면 쭉 걸어서 통과. 자, 동작을 반복해서 또 끝부분까지 떠줄게요. 자, 가장 마지막 코를 넣기 위해서 지금 2세트 해준 상태에서 쭉 타고 옆에 숨어있는 이 구멍에다가 바늘 찔러 넣습니다. 2번, 3번. 19개를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여기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로 딱 조여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야 맞긴 한 건데요. 이 조각이 이렇게 울고 있다면 손땀 조절에 능숙하지 못해서 처음에 만들었었던 기준이 되는 꽃잎이나 뭐 옆에 세워준 기둥꽃잎 뭐 이런 끝부분에서 힘 조절이 좀 서툴러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어서 바로 테두리 작업을 해줄 거고 테두리 작업할 때 정해진 코수만 잘 찔러 넣으면 이렇게 울고루고 울고 있었던 건 예쁘게 잘 펴질 거예요. 자, 테두리 작업을 하기 전에 제 샘플 기준으로는 가로 7.5 또 세로 7.5cm로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대로 이어서 테두리 작업을 해줄게요. 자, 우리 빼뜨기 만들었었던 거 좀 늘어나 있다면 딱 조여주시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지금 이 화면과 똑같이 편물을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꼬리실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고리는 여러분의 왼쪽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늘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뜨고 왔죠? 지금 4단을. 이 상태에서 이 편물을 이렇게 돌려줄게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갈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왔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얘를 이렇게 돌려주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준 상태에서 꽃잎이 모아지는 이 구멍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해 놓고요. 지금 이 구멍에 짧은뜨기를 넣는 거는 쉬운데 이 꽃잎에 옆선에 짧은뜨기를 넣는 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꽃잎이 모아지는 구멍 하나를 기준으로 딱 바늘을 찔러 넣어보면 이 위쪽으로 사슬 조그만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 조그만한 사슬뜨기를 중간에 끼고 요렇게 길쭉한 사슬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잘 주워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모아지는 부분에 바늘을 하나 딱 넣어보면 이 위쪽으로 보이는 조그만한 사슬이 하나 있죠. 이 조그만한 사슬을 중간에 두고 여기 한 가닥, 앞에서 한 가닥 걸쳐지는 이 부분. 이 위치를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옆에도 모아지는 꽃잎에 구멍을 넣어봤을 때 위쪽에 사슬이 하나 생기죠. 이 사슬을 품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길쭉한 사슬. 앞에서 한 가닥, 뒤에서 한 가닥.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딱 찔러 넣어야 한다 이거보다는 웬만하면 여기다 넣어야 한다 이거예요. 실수로 이 앞에 있는 거 한 가닥이랑 이 뒤에 있는 거 한 가닥 이렇게 걸었다 해서 막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이 원리에 해당하는 이 위치를 잘 찾아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있는 구멍에다가는 짧은뜨기를 이미 하나 넣었기 때문에 그 옆에는 꽃잎 옆선에 있는 이 길쭉하게 찾아놓은 이 사슬에 짧은뜨기를 2개 떠줍니다. 규칙은 계속 똑같아요. 이 구멍에다간 짧은뜨기 하나, 꽃잎의 옆선엔 짧은뜨기 2개. 근데 각 모서리에다가는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도 들어간 곳이 모서리인데요. 지금 시작할 때 하나를 넣어주고 삥 한 바퀴를 둘러와서 마지막에 또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서리에도 2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간 셈이 되겠죠? 자, 그렇게 2개를 채워줄 겁니다. 지금은 하나만 넣은 상태에서 옆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가운데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꽃잎의 옆선 길쭉한 사슬을 잘 찾아서 여기는 여러분이 손땀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길쭉하게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이 구멍에 있는 이 사슬처럼 짧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꽃잎의 옆선이라는 이 위치를 인지하시고 여기에다가 2개를 넣어야 한다. 이 규칙을 맞게 떠주시면 이 크기는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 옆에는 구멍이니까 짧은뜨기를 하나만 넣는다. 그 옆에는 꽃잎의 옆선이니까 짧은뜨기를 2개 넣는다. 이 규칙에 맞게 떠주시면 돼요. 그 옆에는 구멍이니까 짧은뜨기를 하나만 넣는다. 자, 그 옆에는 꽃잎의 옆선인데요. 여기까지는 옆면에 해당합니다. 이 꽃잎의 옆선까지는 옆면이에요. 꽃잎 옆쪽에 있는 길쭉한 사슬 찾아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구멍에 하나 더. 자,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이 꽃잎 3개가 모아져 있는 이 구멍일 텐데요. 여기는 모서리 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 코이기 때문에 구멍이지만 2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 넣고 또 하나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가 되게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모서리가 아니라 그 윗부분, 여기가 모서리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모서리는 항상 이 구멍입니다. 이 꽃잎의 옆선이 모서리가 되지는 않아요. 꽃잎의 옆선은 항상 2개씩 넣어주시고 여기 구멍에다가는 옆선에 해당하는 거에는 각각 하나씩. 근데 이 구멍이 모서리에 해당될 때는 2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몇 코를 떴는지 같이 볼게요. 처음 들어간 짧은뜨기부터 하나, 둘, 셋. 다시 구멍이죠? 넷, 다섯, 여섯. 다시 구멍이에요. 7, 8, 9. 구멍, 10, 11, 12. 그리고 구멍이지만 모서리니까 13, 14. 자, 지금 떠준 이 14개 중에 첫 번째 이 짧은뜨기 코랑 13번째 짧은뜨기 코까지는 여기 옆면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14번째 이 짧은뜨기부터 우리가 또 여기 이 아래쪽을 쭉 떠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새롭게 첫 번째 코라고 생각을 하고 13개의 짧은뜨기를 넣었을 때 그거는 아래쪽에 해당하는 옆면입니다.
각 면마다 짧은뜨기는 13개씩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옆에는 꽃잎의 옆선이죠. 길쭉한 사슬을 찾아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더. 자, 꽃잎의 옆선에는 2개를 넣고 구멍에는 하나를 넣고 다시 또 꽃잎의 옆선에는 2개를 넣고 구멍에는 하나를 넣고 다시 또 꽃잎의 옆선에는 2개, 구멍에는 하나. 마지막 꽃잎의 옆선에 2개를 넣어주고요. 모서리 코가 나왔습니다. 여기 모서리 코는 구분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꼬리실이 달려있는 이 부분이 이쪽 모서리 코입니다.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넣었을 때 2개 넣을 건데요. 이 하나의 짧은뜨기는 아래쪽 옆면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 아래쪽 옆면에 13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구멍에 모서리니까 한 번 더 들어가요.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넣어주는데 얘는 여기 옆면 부분에 첫 번째 짧은뜨기 코가 되는 겁니다. 여기 꼬리실 있는 거 나중에 숨겨주기 귀찮으니까 짧은뜨기 하면서 바늘과 실 사이에 같이 감고 뜰게요. 자, 지금 모서리 코 했으니까 그 옆에는 꽃잎의 옆선 바늘 찔러넣고 꼬리실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감으면서 짧은뜨기 터줍니다. 여기 옆선에 2개, 그 옆에 구멍에 하나, 옆선에 2개, 구멍에 하나, 여기 옆선에 2개, 구멍에 하나, 옆선에 2개 넣어주고요. 그 옆에 구멍이 나오는데 여기는 모서리 코입니다. 여기도 좀 구분하기 쉽죠? 여기 반대쪽에 비하면. 여기 구멍에다가도 2개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2개 중에 첫 번째는 여기 옆면에 13번째 코가 되는 거고요. 여기 2번째는 여기 윗면에 첫 번째 코가 되는 겁니다. 또다시 꽃잎의 옆선에 2코, 구멍에 하나, 옆선에 2코, 구멍에 하나, 옆선에 2코, 구멍에 하나, 옆선에 2코 넣으면 우리 처음에 모서리 코인데 하나만 넣어줬던 그 구멍이 나옵니다. 모서리 코니까 하나 더 넣어줘야 되죠. 여기 윗면에 마지막 13번째 코를 지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 모서리에도 2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간 셈이에요. 이 상태 그대로 빼뜨기는 하지 않고요. 실 쭉 당겨서 잘라줄게요. 실을 숨길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잘라주시고 그대로 뒤쪽으로 빼줍니다. 단스링은 아직 빼지 마세요. 바늘에 끼워주시고 이거 실 숨기는 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랑 다르게 숨겨버리면 여기 코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거 모티브 다 뜨고 모티브 이어주는 과정에서는 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수에 변동이 없을 수 있도록 영상과 똑같이 실을 숨겨주세요. 자, 첫 번째 단스링이 꽂혀있는 이 코를 건너뛰고요. 그 옆에 있는 2번째 코.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V 모양에다 그대로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서 뒤로 바늘 찔러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만들어줬었던 이 짧은뜨기 코. 지금 첫 번째 짧은뜨기 코는 여기 단스링 꽂혀가지고 뒤쪽에 숨어있어요. 지금 우리 바늘에 걸린 실이 쭉 타고 왔을 때 통과되어 있는 이 사슬. 이 사슬에서 V 모양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바늘 넣었을 때 뒤쪽에 가로실 하나 있을 건데요. 요거는 같이 통과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뒤로 돗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단스링을 빼볼게요. 지금 우리가 돗바늘로 만들어준 사슬은 여기 이렇게 있는 이 가짜 사슬인데요. 이 가짜 사슬 안쪽에 진짜 첫 번째 짧은뜨기 코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첫 번째 짧은뜨기 코를 안쪽에 가려놓고 위쪽에다가 가짜로
사슬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코스 변동이 없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렇게 테두리 둘러줬던 짧은뜨기 다리, 가로로 쭉 통과할 수 있는 부분에 덧바늘 쭉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잘라서 정리해주고 실 정리까지 모두 끝내준 모티브의 사이즈를 재어볼게요. 테두리를 둘러줬더니 크기가 조금 커졌어요. 9cm, 9cm로 정사각형 크기입니다. 9.5cm 돼서 살짝 직사각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무늬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어차피 코스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살짝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다 정사각형으로 조정이 됩니다. 모티브를 총 13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실 한 볼당 모티브 3개가 나오고 실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요. 이렇게 남은 실을 모티브를 뜰 때 새로 연결하면서 뜨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3개 뜨고 이렇게 남은 실은 그냥 보관해주세요. 이렇게 4볼을 뜯어서 각각 3개씩 총 12개를 만들고 남은 실은 보관해주시고요. 마지막 5번째 볼에서 모티브 하나까지 해서 총 13개를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매하게 남아서 남겨둔 실은 모티브로 이어줄 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모티브 13개를 모두 떠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떠준 모티브를 전부 이어서 가방의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방의 형태는 다 완성이 될 텐데요. 그래도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전개도를 봐주세요.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제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적어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용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왼쪽 부분을 보면 1번 모티브를 중심으로 2, 3, 4, 5번의 모티브가 테두리를 두른 것처럼 삥 둘러싸고 있죠. 1번 모티브의 4면을 2, 3, 4, 5번 모티브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묶음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6번 모티브를 중심으로 4, 5, 7, 8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칸 옆으로 오면 9번 모티브를 중심으로 7, 8, 10, 11번의 모티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13번의 모티브가 7번, 10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가장 아랫부분에 12번의 모티브가 8번, 11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에 맞게 모든 모티브를 연결해 줄 거예요. 그렇게 전부 붙여준 13개의 모티브를 6번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자, 이 이상의 설명을 이 그림 하나만 보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방금 설명해 드린 방법대로 전체 모티브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떠준 13개의 모티브 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1, 2, 3, 4, 5번 모티브를 연결해 줄 겁니다. 모티브 5개를 가지고 와주세요. 자, 이렇게 형태를 잡아준 상태에서 이 모티브의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짧은뜨기를 해줬을 때 이 테두리 부분을 보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봤을 때 짧은뜨기의 사슬 머리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면 이게 앞쪽 면입니다. 얘를 뒤집어 보면 짧은뜨기의 사슬 머리가 보이지 않아요. 얘는 뒤쪽 면입니다. 일단 형태를 잡을 때는 이렇게 앞쪽 면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모두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얘를 연결할 때는 뒤쪽 면을 보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보관했었던 요 애매하게 남은 실 한 타래를 가지고 와서 모티브 이어주는데 사용을 해줄게요. 자, 손에 실을 잡고요. 사실 어디에서 시작을 하건 상관은 없지만 설명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다 붙여줬잖아요. 1번 모티브와 2번 모티브 먼저 붙여줄게요. 자, 연결해주기 전에 연결할 위치를 단수링으로 먼저 체크할게요. 각 면의 코수가 13코라고 했어요.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쪽에서 체크를 한다면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를 확인하고 자, 먼저 오른쪽부터 이쪽 모서리에서 왼쪽에 있는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고 또 반대쪽 모서리에서는 오른쪽에 해당하는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이 모서리 원리에 대해서는 모티브 뜰 때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각 모서리마다 2개의 짧은뜨기를 넣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짧은뜨기는 이쪽 면에 마지막 짧은뜨기 코가 되고
또 하나의 짧은뜨기는 다른 쪽면의 첫 번째 짧은뜨기 코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면이 모두 13코가 될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티브 연결하는데 이 13코가 정확히 필요한 거예요. 자, 1번 모티브와 연결해줄 2번 모티브에서도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에서는 2개의 짧은뜨기 코 중에 왼쪽 짧은뜨기 코의 체크, 왼쪽에 있는 모서리 코에서는 2개의 짧은뜨기 코 중에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 코의 체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단수링 각각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요거를 손으로 잡아줄 건데요. 1번 모티브를 2번 모티브에 이렇게 덮어서 잡아주세요. 우리가 이 모티브를 이어줄 때는 모티브의 안쪽 면을 보고 떠줄 겁니다. 위에 있는 것도 안쪽 면,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안쪽 면.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겉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지켜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뜰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미리 체크해둔 단수링이 있는 사슬로 들어갑니다. 뒤쪽에 실을 대고 실을 끌고 나옵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같은 코에다가 바늘 똑같이 찔러놓고 뒤쪽 꼬리실은 같이 감고 뜰게요. 다시 한번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13개의 코 중에 첫 번째 짧은뜨기는 지금 떠줬습니다. 쭉 13개를 같이 세면서 떠볼게요. 옆으로 앞에서도 한 칸 이동하고요. 뒤에서도 한 코 이동해서 이렇게 맞닿는 부분을 짧은뜨기로 쭉 이어주시면 돼요. 바늘 찔러 넣을 때는 사슬 머리 전체를 모두 찔러 넣어서 이렇게 2개를 다 넣었을 때는 실 4가닥이 전부 올라올 수 있도록 첫 번째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단수링이 각각 되어 있는 이 부분 바늘 찔러 넣으면 13이 됩니다. 이렇게 13개로 쭉 연결을 해주시고 다음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 3번 자리에 연결을 해줄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모티브의 뒤쪽 면을 바라보고 떠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건 모티브의 뒷면이죠. 얘를 앞쪽에 그대로 이렇게 두고 3번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 3번 모티브의 겉면이 지금 1번 모티브의 겉면과 딱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뒤집어 봐도 3번 모티브의 뒷면이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요거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3번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면에서 코를 바라보고 뜨기 때문에 사실 코 구분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바로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이 뒷면을 향하고 있는 1번 모티브는 처음 시작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대로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서 쭉쭉쭉쭉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초보분이 아니시라면 단수링 체크는 이렇게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 2개의 모티브 연결할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간 이쪽 코에서 앞에서 한 칸을 이동을 할게요. 단수링은 빼주시고 지금 들어갔던 코 바로 옆에 있는 거 모서리 중에 왼쪽 거에 들어가 주시고요. 모서리를 또 찾아줍니다. 한쪽 모서리에서 2개의 짧은뜨기 들어갔던 것 중에 왼쪽에 있는 거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실 그대로 끌고 와서 짧은뜨기. 자, 그 옆으로 한 칸씩 이동.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3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 면의 개수만큼. 지금 4개를 떴으니까 같이 세면서 뜰게요. 5, 6, 7, 8, 9, 10, 11, 12, 여기 마지막 13.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여기도 한쪽 면 13코를 모두 연결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앞에서 살짝 보면 모서리까지 잘 왔고요. 이제 여기 하나의 모서리 코 남겨두고 이렇게 또 13개를 연결해 줄 겁니다. 이때는 4번 모티브랑 같이 연결해 줄게요. 자,
지금 1번 모티브 중심에 두고 2번, 3번 연결해줬고요. 4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잡아줄 때 방향이 중요하죠. 일단 바늘 끼워놓고요. 안쪽에서 맞닿는 부분이 이 모티브의 예쁜 앞쪽면이어야 됩니다. 앞쪽면은 잘 숨겨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뿅 뒤집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뜨는 쪽은 미운 뒷면이에요. 한 칸 자연스럽게 옆으로 앞에서 이동하고 이때 실 그대로 이렇게 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뒤에서 가지고 온 모티브에서 모서리코 찾고 그 모서리코 중에 왼쪽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여기도 13개를 쭉 떠줍니다. 2, 셋, 넷, 12, 13 이렇게 떠주세요. 앞에서 잠깐 확인해보면 1번 모티브가 모서리 코까지 왔는데 모서리 코 2개 중에 한쪽만 사용이 됐죠? 여기 사용 안 된 이 모서리 코부터 쭉 또 13개를 5번 모티브와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여기에 있어야 하는 5번 모티브 지금 연결해 줄게요. 자, 1번 모티브는 그대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냥 5번 모티브 갖고 와서 예쁜 쪽을 예쁜 쪽과 마주보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뒤쪽에 있는 모티브에서는 모서리 한쪽을 찾아서 2개 중에 왼쪽 모티브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3코를 넣어줄게요. 2, 셋, 12, 마지막 13코 각각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1번 모티브는 모든 코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단수를 꽂아놓은 코가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확인해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살짝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 이 간격을 완전히 좁혀줄 거예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바퀴 돌려줬던 걸 그대로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사슬머리 위쪽에다가 빼뜨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처음에 단수링 위치 표시할 때 꽂았던 이 부분 있죠? 짧은뜨기가 들어갔었던 그 구멍.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단수링과 또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위치에 그대로 한 번씩 더 들어가 주세요. 자, 보통 빼뜨기를 이 위쪽에 한 바퀴를 두른다고 하면 여기 위쪽에 만들어진 사슬, 이 구멍에다가 넣는 방법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빼뜨기를 하는 건 앞에서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빼뜨기를 하는 목적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착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위쪽 사슬이 아니라 이미 짧은뜨기가 한번 들어갈 때 사용을 했었던 그 구멍들, 이미 들어갔던 그 구멍들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단수링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해줍니다. 요 빼뜨기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 할게요.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빼도 되니까 빼서 방금 해준 첫 번째 코에다가 옮겨서 달아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분도 여기 이미 들어갔었던 그 위치에 한 번씩 더 들어가 주세요. 이때는 굉장히 손에 힘을 주고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넉넉한 빼뜨기 말고 완전히 조여질 수 있는 빼뜨기로 쭉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됩니다. 이미 들어갔었던 구멍 찾는 거라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코너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어오시면 돼요. 뒤쪽에서 사용 안 되는 코 없도록 모두 찔러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도 첫 번째 구멍 잘 찾아서 앞에서도 첫 번째 코 그대로 타이트하게 빼뜨기로 한 바퀴 13개씩 반복을 하겠죠? 한 면마다. 여기 목소리도 뒤에서 마지막 구멍 잘 찾아주고 다음 모티브로 넘어가서는 첫 번째 구멍 잘 찾아주고
그대로 타이트하게. 특히 모서리에서 모서리 이동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모티브가 모아지는 이 부분에 구멍이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자, 또 코너 부분이에요. 여기 들어가고 뒤에서 마지막 코 찾아주고 옆으로 이동해서 다음 모티브의 첫 번째 코 찾아주고 여기서 실 요렇게 끌고 와서 타이트하게 또 빼뜨기. 단수링 있는 곳까지 쭉 갈게요. 자, 가장 마지막 코입니다. 들어가고 뒤쪽에서 마지막 구멍 찾아주고 빼뜨기 해준 다음에 첫 번째 단수링 꽂아놨었던 곳에다가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쭉 늘려서 잘라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쭉 빼주시고요. 이 실은 돗바늘에 끼워서 이런 데다가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작업까지 모두 해준 상태에서 앞쪽을 보면 아까 빼뜨기 해주기 전보다 훨씬 더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 간격이 줄었고 뭔가 입체적으로 봉긋하게 이 모티브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아까 전개도상에서 이 첫 번째 작업이 끝나면 6번 모티브를 중간에 두고 이쪽에 7번과 8번을 연결해줬어야 하죠. 여기서는 6번을 기준으로 4번, 5번, 7번, 8번을 각각 맞닿는 면마다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서로 예쁜 쪽끼리 이렇게 맞닿은 상태에서 못생긴 안쪽 면을 바라보고 같이 연결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쁜 부분은 마지막에 뿅 하고 뒤집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삥 둘러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은 이 앞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처음 시작 위치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든 상관없는데요. 여기 이미 사용이 된 부분보다는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모티브 하나하나끼리 연결해주시는 게 더 쉬우실 거예요. 처음에 각각 모티브에 단수링 체크 먼저 해주고 이렇게 13코 이어주고 여기도 13코 이어주고 여기도 13코 이어주고 여기도 13코 이어주고 쭉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했었던 것처럼 빼뜨기로도 한 바퀴 둘러주시면 돼요. 이 두 번째 단계까지 또 해주고 올게요. 자,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살짝 가이드를 잡아드리자면 이렇게 두 개의 모티브를 연결했다면 이제 여기랑도 같이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쪽이 안쪽이니까 얘도 안쪽 부분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편하게 봐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되는 6번 모티브라고 쳤을 때 지금 여기가 8번이 되겠죠? 그러면 8번 연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4번으로 넘어오시고 또 5번 넘어가시고 여기 있는 7번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쪽을 모두 바라보고 있을 때는 조금 구분하기가 쉬워요. 뜨개 방향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하면서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서리코 중에 왼쪽을 찾고 또 여기에서 모서리코 중에 사용이 안 된 이 코에다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여기 모서리코, 여기 사용 안 된 여기 모서리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쭉 이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주시고 여기 단수링 있는 곳부터 또다시 빼뜨기로 쭉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돼요. 이제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겠죠? 쭉 테두리 둘러주고 올게요. 빼뜨기 작업까지 모두 해주세요. 자, 6번을 중심으로 두고 한 바퀴를 둘러주는 부분도 모두 떠줬습니다. 이렇게 빼뜨기 마무리 작업까지 해주시고요.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슬뜨기 하나 세워주고 그 다음에 실 늘려줄게요. 잘라주고 그대로 뒤쪽으로 빼준 후에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뒤집어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돼요.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3개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임의로 붙여준 숫자상 9번이에요. 9번을 중심에 두고 방금 연결해준 7번, 8번과 새로 가지고 온 10번, 11번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3개를 이어주는 건 방금 해준 거랑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얘랑 얘를 이어주고 전체 다 뒤집어서 여기가 이어진 상태라면 요렇게 가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 바퀴, 빼뜨기 한 바퀴 모두 떠주고 올게요.
자, 9번을 중심에 둔 모티브 있기도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하고 쭉 당겨서 잘라줄게요. 지금까지 연결해준 편물들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1번을 중심에 두고 하나, 둘, 셋, 4개, 또 6번을 중심에 두고 하나, 둘, 셋, 4개, 9번을 중심에 두고 하나, 둘, 셋, 4개를 모두 연결해줬습니다. 이제 2개가 남았을 텐데요. 남은 2개는 이 9번 쪽 위에 하나, 그리고 아래 하나 이렇게 V 모양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 하는 거랑 동일한데 빼뜨기 작업을 해줄 때 빙글빙글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되돌아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보여드릴게요. 반대쪽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먼저 연결해줄 위치를 체크해줍니다. 여기서 이쪽 면이니까 이 모서리에서 오른쪽 코, 그리고 여기는 이쪽 면 연결할 거니까 여기 모서리에서 왼쪽 코, 여기 연결해주면 돼요. 새 모티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만약에 체크를 해놓는다면 모서리 2코 중에 왼쪽 코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예쁜 겉면은 서로 안쪽에 숨을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놓은 이 부분 이렇게 돌려서 바늘을 넣어줄게요. 실을 가지고 와주고요. 뒤쪽에 대고 사슬 하나, 같은 위치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다가도 실 숨겨가면서 짧은뜨기 쭉 13개 뜰게요. 마지막 13번째 코 넣어주시고 13개 쭉 떠주셨다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시고 사용이 된 코 말고 안 된 코 앞에서 들어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안 된 코 들어가서 또 13개를 쭉 떠줄게요. 여기 단수링 꽂혀있는 코까지 뜨면 13개일 거예요. 자, 단수링이 꽂혀있는 마지막 코 뒤에서도 마지막 코 찾아주시고요.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편물을 돌려줍니다. 빼뜨기 작업을 해줄 거예요. 빼뜨기 작업 해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쪽에 있는 사슬을 이렇게 줍는 게 아니고 요거 사슬 한 칸 아래에 우리가 짧은뜨기 넣을 때 이미 들어갔었던 그 구멍, 여기에다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단수링을 체크해놨다면 그 단수링이 체크되어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 그 라인을 쭉 타고 넣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통과하는 빼뜨기. 그 옆에 코도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빼뜨기 쭉 해줄게요. 같은 라인을 쭉 타고 빼뜨기를 쭉 떠줄게요. 자연스럽게 지나와서 여기 단수링 있는 여기까지 쭉 빼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수링과 단수링 꽂혀있는 그 구멍에다 넣어주시고 빼뜨기 해줄게요. 사슬뜨기 하나로 매듭 살짝 지어주고 쭉 늘려서 잘라줍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앞쪽을 돌려서 보면 지금 9번 여기 가운데 있고요. 여기 4개 한 것 중에 위쪽 면에 13번을 붙여줬어요. 모티브가 13개인데 13번을 먼저 붙였네요. 여기 밑에 12번을 붙여줄게요. 이 숫자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설명을 위한 거니까 12번과 8번, 11번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2번 모티브까지 모두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원리를 설명해 드릴 때 중간에서 딱 끊었죠. 여기 6번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어줄 겁니다 하고 설명을 끊었었는데 그 다음 설명을 이어서 해드릴게요. 이 모티브 자체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6번이잖아요. 1번, 6번, 9번. 이 6번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접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연결을 해줬었던 12번, 13번이 이렇게 양쪽 날개처럼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2번과 13번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우리가 만들려고 했었던 그 가방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되게 간단한 원리죠. 이제 우리가 이어줘야 하는 부분은 각각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따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부터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맞닿는 부분 시작해서 쭉 올려주시고요. 한쪽 면. 그리고 여기를 12번이라고 쳤을 때 12번을 이렇게 반으로 접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12번과 이 앞쪽에 있는 이 모티브 같이 쭉 연결하고 또 이 위쪽에 있는 이 모티브와 이 12번의 한쪽 면을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해줄 거예요. 여기 윗부분부터는 끈을 달 때 사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미리 단수링으로 살짝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실수를 하지 않겠죠? 단수링 체크할 때 모서리 부분에 오른쪽 짧은뜨기 코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반대쪽도 체크해 놓을게요. 여기랑 반대편이 되는 이쪽은 모서리 부분에 왼쪽 코에다가 체크를 미리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아래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맞닿는 부분 쭉 연결하고 여기가 13번이 되겠죠? 13번을 접었을 때 여기 맞닿는 부분 또 이 위로 와서 맞닿는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여기서 시작을 하시던 여기서 시작을 하시던 그건 상관없어요. 쭉 맞닿아서 이어야 하는 부분 연결해주시고 짧은뜨기로 연결했다가 여기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거 뒤집어서 보고 떴기 때문에 지금 앞쪽을 보고 접어준 상태인데 반대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못생긴 뒤쪽 면이 위를 향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연결해줄 겁니다. 그리고 다 연결해준 후에 마지막에 뒤집어줄 거예요. 자, 한쪽 하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여기 끝부분보다는 이 아래에서 시작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아래쪽부터 여기 사용되지 않은 옆에 코 그리고 그 뒤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옆에 코 들어가서 반을 찔러주시고 세시를 연결해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 옆에 코에도 똑같이 짧은뜨기 13개를 쭉 떠줄게요. 13번째 코를 넣어줬고요. 여기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코로 이동하고 뒤에서도 자연스러운데요. 얘가 이렇게 접힐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같이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단수링 체크되어 있는 곳까지 쭉 뜰게요. 여기 13개, 여기 13개니까 총 26개 더 뜨고 오겠죠? 쭉 연결해서 가장 마지막 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뜨시면 됩니다. 요렇게 짧은뜨기 마지막으로 떠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서 빼뜨기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게요. 빼뜨기를 할 때는 위쪽 사슬 머리가 아니라 지금 단수링 들어가 있는 이 위치 이미 짧은뜨기를 한번 넣었었던 그 위치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빼뜨기로 되돌아갈게요. 자, 요렇게 빼뜨기를 해줬고 여기 이 모서리 부분인데요. 여기 잘 넘어가지 않으면 이 큰 구멍이 계속 크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지는 코 없이 아래쪽에 마지막 코까지 모두 찔러 넣어서 빼뜨기를 하고 조여주시고 또 이쪽 면으로 넘어와서 옆에 칸 그리고 뒤에서도 여기에 첫 번째 코 모두 빠짐없이 들어와서 또 한번 조여주시고 그 옆에도 빼뜨기 쭉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앞에서 봤을 때 여기 구멍이 너무 크지 않게 떠질 수 있어요. 모서리 부분 신경 쓰면서 처음 시작했던 곳까지 가줄게요.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실중 늘려서 잘라줄게요. 그대로 빼주시고요. 나중에 잘 숨겨주세요.
자, 한쪽을 다 연결해준 상태에서 뒤집어가지고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쪽 부분이 끈을 달아줄 위치를 제외하고 모두 완벽하게 연결이 되었어요.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곳은 반으로 접혔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여기 반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더 편하면 여기 위쪽에 단수링 체크 제대로 해놓고요. 우리 아까 여기 하지 않았나요? 빠졌나 보다, 뜨면서. 지금 체크한 위치는 이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모서리 코 2개 중에 오른쪽 코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연결할 때도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고 반대쪽 연결해줬었던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되고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도 돼요. 대신 끈 달아줄 위치는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붙여줘야 하는 모든 면을 다 이어줬습니다. 이제 가방 안쪽에 손을 쏙 넣어서 가방을 뒤집어 줄게요. 자, 이렇게 예쁜 형태로 모티브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어려운 부분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끈을 달아줄게요. 끈은 우리 단수링 이렇게 미리 체크되어 있는 이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쭉 끈의 길이만큼 사슬을 올려주고 다시 반대쪽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반대쪽 끈 쭉 만들어주고 다시 내려와서 이쪽에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깥쪽에서 끈을 작업한 후에 여기 안쪽에서도 끈 작업을 해줄 거예요. 바깥쪽에서는 여기서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끝나는데요. 안쪽 작업을 해줄 때는 여기 앞쪽 면 한 번 따로 끊고 여기 뒤집어서 반대쪽 면 따로 한 번 끊어서 2번 똑같은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가방의 앞쪽, 뒤쪽은 상관없고요. 아무 쪽이나 바라보고 세시를 가지고 와줍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위치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여기 끝부분에 있는 모서리 코에서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코는 이미 사용을 했고요. 왼쪽으로 나와 있는 코가 끈의 첫 번째 코가 되는 건데 이 첫 번째 코는 비워두고 그 옆에 있는 2번째 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주는 겁니다. 위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명확하게 보이는 사슬 첫 번째 말고 2번째 여기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코는 표시를 해놓고요.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넘어가서 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 옆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우리 여기 13개의 코 중에 처음에 첫 번째 코 하나는 비워두고 2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까지 뜨게 되면 12코가 되겠죠. 단수링 꽂혀있는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마지막 12번째 넣어줍니다. 이렇게 12개를 떠주고요. 이제 이렇게 끈이 될 수 있는 사슬을 쭉 떠줄 거예요. 사슬뜨기를 45개 올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쭉 사슬뜨기를 떠서 45개를 떠주고 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45개의 사슬뜨기를 쭉 떠줬습니다. 이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가지고요. 손으로 쭉 훑어서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쪽 반대쪽 여기에 맞은편에 해당하는 위치에 바늘을 넣어줄게요. 자, 여기 모서리 부분을 잘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3개의 꽃잎이 만나는 모서리가 여기죠. 여기 모서리 부분 중에 왼쪽 짧은뜨기 코에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만들어준 사슬은 절대 꼬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짧은뜨기 코에 들어가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12개의 짧은뜨기만 쭉 아래로 내려가 줄게요. 하나, 둘 했으니까 셋, 넷, 11, 12개만 떠서 내려와 줍니다.
짧은뜨기를 이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를 떠줬어요. 자, 여기 끝부분에 있는 단수링은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자, 반대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13개가 한 면에 코수인데 끝에 한 코를 남겨놓은 이유는 여기 이 부분에서 코 줄임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아뜨기를 해볼게요. 일단 13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 찔러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다음 코에다 바늘을 찔러 넣을 건데 3개의 꽃잎이 모여져 있는 이 구멍,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실을 또 끌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반대쪽, 여기 모티브에서 첫 번째 코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남겨두고 갔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첫 번째 코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 위치는 여기 꽃잎 3개가 모이는 이 구멍에서 뻗어나오는 짧은뜨기, 왼쪽 짧은뜨기가 되겠죠? 오른쪽 짧은뜨기는 이미 이쪽 면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수많은 공간이 있지만 잘 건너뛰셔서 이 모티브의 첫 번째 코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끌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4개가 걸려있을 텐데요. 이거를 한 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자, 여기 반대쪽에서도 이 작업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코는 비워둔 거예요. 자, 이어서 떠볼게요. 지금 짧은뜨기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 옆에부터 또 12개를 떠주겠죠? 쭉 올라갈게요. 여기가 마지막 12번째 코입니다. 위치가 헷갈리시면 숫자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12개의 짧은뜨기 떠주고 반대쪽에 끈 만들었었던 것처럼 사슬뜨기 45개를 쭉 떠줄게요. 자, 여기 시작했던 부분부터 45개의 사슬뜨기를 쭉 세워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꼬이면 안 됩니다.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훑어주시고 여기 반대쪽에서 또 모서리 꼭지점을 찾아서 여기 꽃잎이 모아지는 이 모서리 부분에서 짧은뜨기 2개 뻗어나온 것 중에 왼쪽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12개의 짧은뜨기를 쭉 뜰게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쭉 떠줄게요. 여기가 마지막 12번째 코입니다. 이 12번째 코를 넣어놓고요. 그리고 여기 13번째 코랑 여기 밑에 있는 이 모티브에 꽃잎이 모아지는 중앙 구멍, 그리고 여기 반대쪽 모티브의 첫 번째 코, 요거 3개의 코를 모아뜨기 해줄게요. 여기 이 모티브의 마지막 13번째 코부터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아래쪽 모티브에 꽃잎이 모아지는 구멍에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그리고 반대쪽 모티브에 우리가 처음에 남겨놨었던 첫 번째 코 여기에다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4개 걸려있을 때 한 번에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단수링 꽂아놓은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한 바퀴를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2바퀴를 더 돌 겁니다. 다음 단을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다음 단은 겹 짧은뜨기를 이 편물 쪽에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끈에서는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겹 짧은뜨기를 넣어주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한 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모티브 처음에 뜰 때 테두리 둘러주는 작업 했잖아요. 그 테두리 둘러주는 작업을 했던 그 위치까지 푹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똑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꽃잎 옆에 있는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2개 넣었었죠? 겹 짧은뜨기도 같은 위치에는 2개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모여져 있는 구멍 여기에다가는 겹 짧은뜨기도 하나만 넣어줄 거예요. 그 옆에 꽃잎 끝부분 여기는 짧은뜨기 2개 들어갔었죠? 여기 겹 짧은뜨기 2개 넣어주고 여기는 하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테두리 둘러줬었을 때 그 규칙을 기억하면서 떠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2번째 코이니까 여기서 2칸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 꽃잎의 옆선입니다. 여기 꽃잎이 모아지는 이 모서리는 이따 모아뜨기 할 때 사용을 해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여기 꽃잎의 옆선, 이 위치예요.
여기 바늘 찔러놓고 쭉 당겨서 겹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첫 번째 코에 단스링 체크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 떠야 하는데 여기 칸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꽃잎의 옆선에는 두 코를 넣어주는 거라서 여기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짧은뜨기를 2개 넣어줬어요. 다음은 구멍이죠. 여기 꽃잎이 모아지는 구멍에 겹짧은뜨기 떠주세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여기 꽃잎의 옆선에 2코 들어갔던 여기에다가 똑같이 겹짧은뜨기도 2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구멍에. 그리고 그 옆에는 모아지는 부분이죠. 여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꽃잎의 옆선에 2개. 이렇게 모아지는 구멍에 하나. 꽃잎의 옆선에 2개. 여기 모서리 부분, 여기죠. 여기 모서리에다가 또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12개의 겹짧은뜨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12개의 겹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요. 여기 우리 사슬뜨기 쭉 했었던 이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이 사슬 V 모양 중에 위쪽에 있는 반코만 이렇게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주겠습니다. V 모양 중에 위쪽에 있는 반코 이렇게 주어서 짧은뜨기. 45개의 사슬뜨기였기 때문에 짧은뜨기도 45개를 떠주시면 돼요. 쭉 반대쪽까지 짧은뜨기 45개를 떠줄게요. 반대쪽 부분까지 쭉 와서 여기 마지막 45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 몸통 부분이잖아요. 이 몸통 부분은 똑같이 12개의 겹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 코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겹짧은뜨기 하나, 여기서부터 12개를 해줍니다. 그 옆에 이렇게 꽃잎의 옆선에 2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모아지는 구멍에 하나. 그 옆에 꽃잎의 옆선에 2개. 그 옆에 모아지는 구멍, 여기에다가 하나. 그 옆에 꽃잎의 옆선에 2개. 그 옆에 모아지는 구멍에 하나. 그 옆에 꽃잎의 옆선에 2개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총 12개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2개 떠줬고 여기 이제 여기 모아뜨기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모아뜨기 할 때도 겹짧은뜨기로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자, 처음에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여기 꽃잎이 모아지는 구멍이겠죠?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위치는 전단에서 들어갔던 데랑 동일합니다.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다음 모티브에 꽃잎이 모아지는 이 구멍. 자,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실 끌고 쭉 빼주시고 여기 중간에 있는 구멍에 실 넣어서 끌고 와서 쭉 빼주시고 다음 모티브 이렇게 모아지는 이 구멍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쭉 빼주세요. 4개 걸려있을 텐데요.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겹짧은뜨기로 모아뜨기를 해줬어요. 자, 이제 이 반대쪽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했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다음 두 번째 코를 넣을 때는 꽃잎의 옆선이겠죠? 여기 12개를 쭉 떠줄게요. 12개의 겹짧은뜨기를 쭉 떠주고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 사슬부터 위쪽 반코를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대로 45개를 쭉 떠줄게요. 마지막 사슬 위쪽 반코 주어서 짧은뜨기 넣고요. 여기는 12개의 겹짧은뜨기를 떠주겠습니다. 겹짧은뜨기 12개 넣고 여기 모아뜨기 해줄 차례예요.
반대쪽에 했던 거랑 위치는 같아요. 여기 구멍부터 바늘 찔러 넣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모아지는 구멍, 그리고 반대쪽 모티브에 여기도 모서리 부분, 이렇게 3개를 걸어 나온 다음에 한 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은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겁니다. 여기 지금 표시해놓은 여기 첫 번째 빼뜨기 코가 올 때까지 쭉 빼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모든 코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돌려주고 올게요. 자, 한 바퀴를 돌아와서 여기 모아뜨기 했던 여기 마지막 코죠? 빼뜨기 해주시고요. 실 그대로 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주겠습니다. 여기도 모티브 마무리했을 때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처음으로 단수링 꽂혀있는 코 말고 그 옆에 있는 코에 사슬 앞에서 뒤로 바늘 넣어주시고 단수링은 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줬었던 빼뜨기 코에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짜로 사슬을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실은 안쪽에다가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깥 부분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돌려가면서 떠주는 바깥 부분 끈은 모두 떠줬고요. 이제 이게 조금 힘이 없고 얇다 보니까 이 안쪽 부분 작업을 해주면서 끈을 조금 더 보완해줄게요. 안쪽에서 처음 시작하는 위치는 끈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 왼쪽 모티브에서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또 세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대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단수링으로 체크를 할게요. 여기도 모아뜨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코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뒤쪽 꼬리실 같이 감고 뜨면서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 옆에 코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개의 짧은뜨기가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12번째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고요. 여기 공간이 조금 넓어 보여도 자연스럽게 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끈 보시면 우리 반코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 남은 반코가 있을 거예요. 그 남은 반코를 이번에는 주워가면서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45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겠죠. 여기 이 중간에 살짝 구멍이 크게 보이는 건 어차피 겹짧은뜨기로 다음 단에서 가려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남겨놨던 반코를 지금 주워서 짧은뜨기 45개를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45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시고요. 중간에 살짝 넓어 보여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서리 코 이쪽에다가 짧은뜨기 넣으면서 시작해줍니다. 그 옆에다가도 짧은뜨기. 이 몸통 부분에 들어가는 짧은뜨기는 12개만 해주시면 돼요. 12개 떠주시고요. 여기 중간 부분에 3개의 코는 줄여줄게요. 자, 일단 이쪽 모티브에서 마지막 13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나오고요. 여기 옆에서 했었던 것처럼 여기 중간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모아지는 큰 구멍입니다. 여기 깊숙이 처음부터 내려와 줄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쭉 끌고 나오세요. 그리고 반대쪽 모티브에서 첫 번째 코를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를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줄게요. 다음 단을 위해서 사슬뜨기 하나. 안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을 총 3개 떠줄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에서는 겹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겹짧은뜨기를 떠주는 원리는 바깥면에서 해줬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해요. 지금 첫 번째 코부터 겹짧은뜨기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모서리 코가 아니라 여기 꽃잎의 옆선이죠. 여기 들어가서 첫 번째 겹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첫 코에 단수링 표시하고 여기 꽃잎의 옆선에는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겹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12개의 겹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꽃잎이 보이는 모서리에다가 겹짧은뜨기
12번째 겹잘분뜨기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끈 부분에서도 겹잘분뜨기를 떠줄 거예요. 여기가 살짝 벌어질 텐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바로 끈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끈에서 겹잘분뜨기를 뜬다는 건 여기가 지금 끈의 첫 번째 코잖아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말고 한 칸 아래, 두 칸 아래에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두 칸 아래는 우리 반대쪽에서 겉면 끈을 만들어줄 때 빼뜨기를 넣어줬었던 바로 그 구멍이에요. 빼뜨기 넣었었던 구멍까지 쭉 내려서 겹잘분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 찔러 넣고 다리를 충분히 늘려서 여기 아랫부분에서 너무 심하게 딸려오지 않도록 여유를 주고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슬이 조금 크게 생길 수 있는데요. 최대한 작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서 떠주시고 어차피 마지막 단을 빼뜨기로 둘러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막 신경 쓰고 뜨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끈 부분에도 겹잘분뜨기 45개를 넣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겹잘분뜨기, 끈에 해당하는 마지막 겹잘분뜨기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몸통 부분에서도 겹잘분뜨기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 꽃잎이 보이는 모서리 부분에 바늘 찔러 넣고 겹잘분뜨기를 떠줍니다. 이 꽃잎의 옆선에 겹잘분뜨기 2개. 자, 반대쪽처럼 12개의 겹잘분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잎의 옆선에 겹잘분뜨기 2개 넣으면서 12번째 겹잘분뜨기 넣어주고요. 여기 중간 거 3개는 또 모아줘야 하죠. 가장 끝에 있는 구멍 들어가고 그리고 전단에서 들어갔었던 그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코 여기 들어가고 반대쪽 모티브에 이쪽 첫 번째 모서리코 들어간 다음에 4가닥을 한 번에 통과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단은 빼뜨기 한 바퀴예요. 첫 번째 빼뜨기 코에다가 단수림 체크해놓고 한 코에 하나씩 모두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모아뜨기 해줬었던 마지막 코에다가도 빼뜨기 넣어주시고요. 실 그대로 뒤쪽으로 당기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실 빼주시고 돗바늘 끼워주시면 됩니다.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빼뜨기 코 말고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빼뜨기 코에 사슬머리 전체에 찔러주시고 단수링은 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준 이 모아뜨기 위에 해준 빼뜨기 코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짜 샷을 만들어준 다음에 실은 잘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쪽에다가 끈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끝내줬습니다. 이거는 양쪽 모두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을 해주셨다면 뒤집어서 여기 반대쪽에다가도 같은 방법으로 안쪽에다가 끈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양쪽 모두 끈 작업을 마무리 해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직조 라벨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직조 라벨을 달아주는 방법까지 이 영상에 넣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위쪽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서 직조 라벨을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예쁜 모티브 가방 완성하셨나요? 자스민 스티치가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해서 초보분들이나 또 자스민 스티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완성하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